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재미있는 뒷담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그 키워드를요, 저 회계사 금감 원장과 그 코인 먹튀 그 방지법에 대한 그 내용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저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금융위 금감원이 코인 회계와 그 공시에 대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관련 기사를 이번 주에 쭉 썼는데요. 어제 이제 그 금융 당국에 그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첫 마디가 되게 이제 서운하다, 되게 아쉽다 왜요? 그런 얘기를 네. 저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뭐 이번 주에 뭐 발표도 잘 끝나시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이 그 발표한 내용이 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사실 이제 초반서부터 이거 이 아이디어가 있었고 사실 관련된 이제 관계부처든 논의를 전문가들하고 한 게 반년이 넘어서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그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저 아시겠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많았죠. 에코프로의 황제주 관련된 것도 있었고, CPI도 있었고요. 미국의 CPI도 네. 있었고, 또 어제는 또 한은에서 또 이제 그 금리 관련된 그죠. 또 발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뉴스가 많이 좀 묻혔습니다. 아, 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예, 그래서 네. 준비한 그 내용에 비해서 많이 좀 보도가 안 됐고요. 사실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사실 이제 금감원장은 또 어떤 쪽 향후에 또 구상이 있는지 좀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하고요. 사실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방금 전에도 저 그 화면에 나왔듯이 사실상 이런 코인 관련 회계나 공시를 만드는 게 저 그 세계 최초입니다. 그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만들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좀 그 증시 주식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설명드리는 기업들 보면은 뭐 상당수가 또 그 상장사 인 경우에 또 이런 관련된 게 있고요. 이제 상장사들이 이제 코인을 뭐 갖고 있거나 유통하거나 그죠. 발행하면은 다 이게 또 공시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관련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규모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5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고객 그 예치한 코인 규모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사실 그 전체적인 이 그 시장이나 액수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떤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준비해 그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코인은 좀 지금 현재 법이 지대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복현 원장이 왜 이렇게 코인 회계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이복현 그 원장이 이제 검찰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공인 회계사 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회계 쪽에서도 빠삭하게 좀 그 관련된 내용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좀 준비할 때도 이복현 원장의 이제 구상이나 그런 거를 건너 들어보니까 네. 저 지난달에 뭐 그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작년 여름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고 또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때는 아무 좀 법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달에 법이 통과가 됐지만 아직 시행도 그죠. 지금 안 됐으니까 현재는 무풍지대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향후에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그 하겠지만 코인 관련돼서 하면은 지난 한 1년간만 봐도요. 코인 사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어떤 범죄와 관련돼서도 뭐 살인 사건이든 뭐 그런 연루된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이 그 엄청 많고요. 그래서 저도 요 기사를 쓰니까 모분이 이제 그 이메일로 이제 제보를 해서 이제 코인 사기의 이제 피해자입니다 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런 거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난달에 처리된 법이
기본적인 그 투자자 보호 내용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코인 전반적인 사기나 그거를 막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풍지대이고, 그리고 결국 이게 사건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금융 감독 당국에서 이 책임은 떠안게 되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법은 바꾸지 못하고 이번에 어쨌든 전체적인 그 회계 관련된 유권 해석이나 아니면 이제 감독 그 지침, 그리고 이제 기준들을 좀 손보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좀 법을 손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회계 공시를 통해서 바꾸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이렇게 보면 그 코인 관련된 어떤 그 시스템을 확충을 하고요. 관련된 인력, 뭐 조사, 검사 그런 인력을 확충해서 그런 이른바 이제 사기를 치는 코인 빌런들을 잡는 게 이게 전공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면 금감원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금융위에서 관련된 뭐 예산이든 인력이든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또 한다고 하면 또 국회에서도 또 그죠.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방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회계나 공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기업들이 그 투명하게 먼저 올리는 방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비용이나 시간이나 그걸 봤을 때도 좀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가상자산이 어쨌든 간에 무풍지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예, 사실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네. 요 무풍지대란 말씀도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그렇게 심각한가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지난 네. 1년 동안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사례별로 보니까요. 크게 이제 무풍지대라고 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좀 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코인 상장부터 그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상장은요, 주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식에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IPO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래소에서 먼저 한번 그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금감원에서 그 증권신고소에 대한 심사 여부를 또 해서 올리고 그리고 거래소 시스템이 상당히 IT가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일일이 그런 거래 내역이나 그런 게 바로바로 이제 그 모바일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지금 코인은 사실상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기존에 이제 5대 거래소가 있긴 하지만 네. 그 시스템이 전체 다 이제 어떤 공인된 어떤 정부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해서 올해 초에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 강남 3월에 이제 그 납치 살인 사건이 있을 경우에도 그 원인을 보면 코인을 상장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걸 띄워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브로커가 가서 그거를 그 상장을 해주는 그런데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또 논란이 있으니까는 이제 살인까지 또 네. 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장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허위 공시도 있습니다.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 저 위메이드가 그 허위 공시 그 논란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 국회에서 그 법안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관련돼서도 네. 위메이드가 좀 연루가 돼가지고 했었는데 그동안의 얘기를 보면은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 유통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위메이드 위믹스라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 얼마 정도 유통을 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지가 좀 깜깜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논란이 돼서 그 상폐가 되는 또 그런 그 얘기도 있었고요. 현재 지금 이제 검찰이 위메이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조사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허위 공시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는데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먹튀입니다. 먹튀. 요것도 이제 최근에 그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 같은 건데요. 거기 서비스가 그 코인 예치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뭐 비트코인이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여기 뭐 그 델리오나 이런데 그 예치를 하면 연 이율로 하면 10% 이상 정도의 그거를 주는 일종의 약간 적금처럼 이자를 주는 이제 그런 그 방안인데 그런 데 예치를 했다가 최근에 이게 지금 먹튀 논란이 또 벌어지고 뭐
그 고객분들이 이걸 자금 본인 자금을 빼려고 하는데 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출금 정지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금 이게 됐는지 좀 알아보고 얘기해줘다 했는데 지금 코인 공시나 그런 것들이 전혀 뜨지 없으니까.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그 러그풀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대책으로 좀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는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요 분명히 자산이 지난 실적에도 들어갔을 텐데 그 실적을 저희는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회계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결국에는 묘책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방송 오기 전에 저도 이제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회계 쪽에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요. 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대책은 어쨌든 법안이 지금 관련된 법안이 당장 이게 처리되기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어쨌든 현실적인 최선을 낸 것이다. 그렇게 좀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총평을 하셨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크게 한 두 부분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방금 전에 이제 저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회계에 관련된 그런 어떤 감독 시스템, 그러니까 자산 어떤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례로 위메이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위메이드가 이제 상장사니까 그 매출하고 뭐 영업이익 그런 걸 이제 공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실적 부풀리기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하는데 실제 이게 얼마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계법인에 가서 이걸 산정을 해보고 하니까 기존에 어떤 갖고 있던 어떤 코인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실적을 좀 부풀려서 좀 했다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수정 공시를 다시 올려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각각 한 수천억 원 정도 네. 낮춰서 그걸 다시 공시를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위메이드도 상장이 돼 있으니까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위믹스 코인 관련된 또 그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에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수천억 원 이게 그러니까 하다 말도 안 보니까 되는 건데. 예, 말도 안 되지요. 네. 사실 뭐 그런데 회계 관련된 그런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각각 어떨 때 이걸 매출로 잡고 영업이익으로 잡는지 좀 구체적인 그 안이 요번에 회계에 요 지침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한 건 또 회계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좀 기사를 썼는데 그런 게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시 관련돼서는 네. 주석 공시 의무화라고 해서 현재 이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러니까 KIFRS라고 하는데 거기 내용에 이제 반영을 해서 요거는 이제 법안 통과가 아니니까요. 금융당국에서 그 기준을 수정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정 내용은 그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니까요. 가상자산 어떤 발행하는 어떤 규모 그리고 뭐 보유 수량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리스크 그런 것들을 그 기업들이 이제 공시를 하라. 그런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가상자산을 갖고 있거나 유통을 하거나 발행하는 기업이면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깔아. 다 공개를 하라. 좀 그런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의무화 시켰고요. 그거를 이제 언제가 되냐니까 빨리 되면은 10월. 굉장히 빠르네요. 예, 10월, 뭐 11월 요렇게 좀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때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시행이 되면 그 기업들이 그렇게 그 공시를 해야 되고요. 네. 공시를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이제 허위 공시로 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요. 올해 7월이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참 흔치 않은 제도 그리고 첫 번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제도를 하는 게 다른 나라도 과연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니까요. 이게 사실상 그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회계 기준 네. 위원회 그 IS
IASB 거기에서는 그 현재 이제 국제적인 가상자산 회계 기준에 대해서요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유럽 쪽이 좀 늦은 상황이고요. 미국하고 일본 쪽은 관련된 내용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뭐 그 관련된 뭐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서 이런 회계 기준을 이제 마련한 적이 있었고,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3월에 그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에서 관련된 이제 그 위탁 가상자산의 이제 부채에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처럼 어떤 공시 의무화랑 감독 지침을 동시에 그렇게 금융당국이 발표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저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다면은 업계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어제 사실 이제 위메이드에서 발표를 한 게 그 대표 이제 간담회에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요? 업계에서도 이제 공식적인 멘트는 다 환영한다입니다. 공식적인 거니까요. 예, 네. 다 그 환영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정말 환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솔직히 이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코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까서 공개를 해야 되고 실제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달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요. 회계라는 게 또 그 간단한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허위 공시로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요. 사실 좀 부담도 많이 크다고 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향후에 이제 앞으로 2개월간 업계 이제 설명회를 쭉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련 내용들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쪽도 있을 거고요, 회계업계 쪽도 있을 거고요, 상장사 쪽과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2개월간 그런 뉴스들이 쭉 나올 텐데요. 관련돼서는 이제 그 주목해 볼 만한 게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는 요거를 잘 살펴볼 텐데 그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그 13일 날 그 회의를 해서 글로벌 통화 긴축이 당분간 이제 그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경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그런 좀 모니터링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 이슈 짚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10월에 재무제표 발표될 때, 대차 대조표 발표될 때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